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이죠. 완벽한 공부법 제7장 감정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리뷰도 해드리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제가 살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관독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책을 소개해드리는 부분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바로 감정 챕터인데요.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공부법 책 그리고 학습법 책에서 감정? 뭐지? 왜 감정이란 챕터가 갑자기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 또한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학습이 어떤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좀 정확히 알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책을 처음 접할 때 감정 챕터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 솔직히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글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정말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은 감정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사라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감정이 사라지면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책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 남자의 뇌실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뇌수술 후유증이 심해서 정말 삶 자체가 엉망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를 대상으로 뇌 측정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기억력도 좋고 지능지수 또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교통사고 또는 죽음 또는 그 밖에 정말 끔찍한 사진들이나 현장들을 보여줬을 때 진짜 문제점이 그때서야 드러났습니다. 이 남자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또한 이제 심지어 기아에 허덕이며 이제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약간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사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감정 없는 남자는 과연 사회생활이라든지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것 외에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뇌 검사를 마친 이 남자에게 다음 진료 시간을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라고 했더니 이 남자는 30분 동안 이 스케줄 자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남자는 선택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겁니다. 이후 이제 이 남자에 대한 뇌실험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감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감정과 이성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뇌를 촬영해 봤는데, 뇌를 촬영해 보면은 감정을 전달하는 뇌 부위와 그리고 인지적 학습을 이제 관장하는 이제 뇌 부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고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공부는 감정의 영향력이 이성의 영향력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이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인간은 대체로 어떠한 보상을 통한 행복보다는 손실을 맞았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그 고통이 2배에서 많게는 이제 2.5배 가량 이제 크게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책에서도 하나의 실험이 소개되는데요. 책에서는 이제 카드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게 좀 변경돼서 말씀드리면은 2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2개의 상자가 있는데 한 개의 상자에는 100원부터 10,000원짜리까지 다양한 이제 뭐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뽑으면은 그 현금을 내가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자는 이제 2,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카드가 있어서 그 사이의 카드를 선택하면은 똑같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카드를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실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뭐 2.5배 가량 더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무작위로 뽑겠죠. 무작위로 뽑다가 이제 첫 번째 상자에서 10,000원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적은 액수가 나온다면은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점점 편차가 적은 두 번째 박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손실적 고통을 못 느끼고 계속 첫 번째 그 편차가 큰 상자를 뽑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 남자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뇌를 이제 다쳐서 이제 감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이제 뇌의 한 부분인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즉 뇌의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손상되면은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고 학습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특정 단어나 혹은 이제 뭐 학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상황에서 감정이입을 하면은 좀 더 뭐 잘 외워진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뭐 제 때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이 정말 사실인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사실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이 기억을 할 때 감정의 자극을 받을수록 이제 기억 유지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글을 이제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더라도 정말 이 말들은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몇 안 되지만 뚜렷하게 기억나는 이제 뭐 시험이나 이제 뭐 단어나 제가 암기했던 단어나 여러 가지 수업 상황들을 이제 기억해 보면은 특별하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들은 대부분 제 감정이 최고조로 이제 위로 이제 고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래로 이제 다운돼서 정말 고조되어 양극한으로 이제 고조되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이제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하고 매일 진짜 축구를 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매일 축구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몇천 번까지 했겠죠. 하지만 제가 그 몇천 번의 시합이 다 기억나진 않고요. 뭐 극히 일부분의 시합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제가 뭐 상대방 수비수
뭐 한 4-5명 정도를 뭐 제쳐서 정말 멋있게 골을 넣었을 때 뭐 제 친구들이 뭐 환호해 주었던 뭐 그런 기억들, 아니면은 뭐 학교 반대항전 시합이었는데 제가 결승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겼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군대스리가죠. 제 군 복무 시절에 이제 뭐 군대스리가 정말 군대 리그, 중대 리그에서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페널티킥 마지막 키커 0대0 승부였는데 마지막 키커로 나서서 제가 실축해서 우리 팀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년 전 일인데 말이죠. 이처럼 이러한 감정들, 정말 감정이 뭐 상기되었다든지 고조되었을 때의 감정들은 한순간이지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그냥 정말 뇌에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활용하면은 전략적으로 이제 학습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단기 기억들을 장기 기억화 시키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감정과 학습에 대한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감정편은 총 2부로 나눠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촬영을 해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학습 방법이라든지 제 경험담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